그러면 16번 문제 가자. 16번 또 이차함수 y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있는데 이거의 정점의 좌표는 이런 건 이제 쉽게 구하죠. 정점 좌표 x가 어떻게 되고 꼭 x 이렇게 열어가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이게 1이 되죠. 그러면 꼭 y는 또 어떻게 구해요? 여기 1을 넣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2 곱하기 1 플러스 2 해서 4에서 1을 빼니까 3. 그러면 1,3이라는 게 이제 꼭지점 정점이 되겠지. 여기서는 이제 정점이라 하니까 1,3. 첫 번째가 1,3이 됩니다. 이랬을 때 y 꼴 fx는 x에 관한 2차 함수인데 1번 요식 이 식을 지금 1번이랬지. 1번식의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한다 이가. 그러면 뭐와 뭐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0에서 4까지의 기호를 넣어서 선택하라 이거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 자, 뭡니까? 여기서 또 일본어 잘해서 찬스. 이거 읽어봐. 뭐라고? 커피. 처음부터 읽어봐봐 쭉. 일본어 연습한다 생각하고. 잠수 어. 이런 식 1의 그래프의 정점의 좌표는 1,3이다. 거기까지 보였어, 그죠? 또 y는 fx와 fx는 x의 2차 함수로 그 그래프는 1번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자, 잠깐만. 그러면 뭔가가 있는데 그 놈을 평행이동 한 게 이놈이라는 거네. 그쵸? 어? 근데 fx가 뭔지 안 나와 있잖아 지금. 그러면 얘를 갖다 일단 뭔지 몰라도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봅시다. 거기까지만 잠깐만. 그러면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되고 2는 밖에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얘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얘. 그러면 전개하면 플러스 1이 나오니까 그 플러스를 빼기를 해줘야지 되겠지. 그럼 밖에 2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여기 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1 플러스 2 하니까 플러스 3.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얘는 혹시 이건가?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이 식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 부호를 반대로 넣는 거니까. 그러면 해석이 될 것 같다. 그 fx가 지금 뭔지 몰라도 fx가 이게 fx인 것 같아요. fx가 마이너스 x 제곱을 자 계속 읽어보세요 한번. x축의 방향으로 p. 그럼 p 값이 지금 1이라는 거야. p가. q가 3.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 아래의 뭐 네모칸과 네모칸 얘는 다음에 0부터 4 중에서 맞는 것을 0부터 그러니까 저기 밑에 0부터 4 중에서 맞는 것을 하나 고르시오. 단 같은 것을 반복해도 좋다. 같은 것 똑같이 써도 좋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 네모칸 두 개가 있는데 그 네모칸 두 개가 이제 시작되네. x가 2에서 4 사이일 때 fx의 최대값은 f이고 그때 p의 값의 범위는 뭐에서 뭐 사이다 이거네. 그죠? 지금 질문이. 그러면 x가 2에서 4 사이일 때 2에서 4 사이일 때 최대값이 f가 2래.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아까 꼭지점 x좌표는 1이라고 나왔지. 그죠?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 지금 꼭지점 x좌표 1이에요.
그런데 f가 2일 때, 즉 x좌 값이 2에서 4까지만 그리라 했으니까 만약 그래프를 그린다면 원래는 이렇게 돼가지고 꼭지점이 여기가 1일이었는데 그래프를 2에서 4까지만 그리라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가 2라고 하고 여기가 예를 들어 4라고 하면 그래프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리라는 거지. 그래서 f가 최대값이라 했는데 이거 최소값 아니야 2는? 뭔가 이상하다 또. f의 최대값이 f2다 이러는데 f2가 말이 안 되는데. 쏘리. 여기 지금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져야지 그래프, 그죠? fx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아니고 위로 볼록이어야 되네. 그러면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하면, 그리고 아까 그게 최소값이 아니고 다 최대값이었지 지금. 그쵸? 최대값이야. 꼭지점 이렇게 되니까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아까 1이었고 2에서 4까지 그리라 했으니까 여기가 2, 여기가 예를 들어서 4. 그럼 그래프를 2에서 4까지만 그리면 이 2를 넣었을 때, 즉 f2, 이 값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f2가 최대값인데 그때 뭐라는 거야? 피해 값의 범위가 어떠자? 이거네. 자, 저 식을 바꾼 게 지금 이 식이거든요.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걸 표시한 그래프가 요 그래프야. 그런데 P라는 게 아까 x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거든. 그러면 얘는 지금 x축 이렇게 생긴 걸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P의 범위가 P의 범위가 뭐보다 크다여야 되나? F2가 최대값이 되려면 P의 범위가 뭐여야 되고 또 최소값이 F2가 되려면 P의 범위가 뭐여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P가 지금 1만큼 평이동한 건데 얘가 최대가 되려면 X축으로 1이 2가 되는 거니까 P가 1보다 크다 해야 되나? P 1보다 더 커야지. 이거 답이 1보다 크다니? 혹시 답 짓는 사람? 한번 답 체크해 보세요. P가 1보다 커야지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건가? 1에서 2로 가는 거니까. 자, 1번에 그 부분이 어렵다. 지금 또 일본어 쪽에 뭔가 개념이 달라서 P의 값의 범위는 F2가 최대값이 되려면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 수학에서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X 대신에 X-1을 넣어줘야 되잖아. 범위를.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빼주고 여기다가 1을 빼주면 여기가 X-1이 1하고 3 사이다 이렇게 되니까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가 2에서 4 사이이면 이거 해결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줘도 돼요. 혹시 해결한 사람 x가 2하고 4 사이일 때 fx의 최대값은 f2가 되고 그때 p의 값의 범위는 뭐보다 뭐 크거나 같든지 뭐 작은지 그거고 최소값이 f2가 되려면 뭔가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f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최소값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값이 된다. f2가 최소값이 되는 경우는 여기가 2고 여기가 4여야지 이럴 때가 얘 최소값이 되는데 최소가 되는데 그래 꼭지점이 지금 말이 안 되는데 혹시 처음부터 아까 맨 처음에 한 저 그래프를 이 그래프 저 그래프를 x를 p만큼 y를 q만큼 보내는 게 맞아. 근데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1, 2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y는 뭐 저걸 아까 묶어가지고 저렇게 만든 다음에 저 식을 x를 p로 내고 이 식에서 P만큼 Q만큼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치워볼게.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인데 얘를 지금 완전 제곱을 만든 거야 그냥 조식을 그죠? 이 상태에서 y 마이너스 q를 넣고 마이너스 x 대신 x 마이너스 p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q 이렇게 돼.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거의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을 찾으면 그 값이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x는 p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죠? 맞지? 그런데 이 p 플러스 1이라는 게 지금 x의 범위가 이제 2에서 4 사이니까 2에서 4 사이니까 이 p 플러스 1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p가 3하고 1 사이야. 아니 그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 f2는 f2 이건 그러려면 여기에 2가 있고 여기 4가 있으면 되네. 그래서 p 더하기 2하일 때 얘가 최대가 되려면 p 더하기 1이 2하일 p 더하기 1이 2 이하이면 최대값이 f2가 되네. 실마리 보고 찾아야 돼. 그래서 p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이 f2가 되고 최소값이 저 2사가 왼쪽에 있어요.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2가 있고 여기 4가 있어. 그 꼭지점이 여전히 p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최소값이 2가 돼야 돼. 그죠? 최소값이 f2가 되려면 이 p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4하고는 비교 안 해. 4가 돼도 되니까 그러니까 p 더하기 1이 4 이상을 되면 p 더하기 1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럼 p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첫 번째 거기에 p의 값이 f2가 최대값이 되려면 p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f2가 최소값이 되려면 p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네. 맞아, 이게 답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맞아요. 그러네. 이게 지금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수학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풀어지는데 일본어를 지금 정확하게 뉘앙스를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헤매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리얼하게 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일본어 학습을 할 때 이 뉘앙스를 잘 알면서 해야지 수학 실력만 있다고 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자, 이해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이거다. 이럴 때 p의 값을 구하라, q의 값을 구하라 이건데 fx가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fx가 그냥 처음에 주어진 얘인가? 얘가 마이너스 x제곱 2x 플러스 2라는 게 이게 0보다 크거나 크다 이거지.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 한번 해봅시다. 또 뭔가 이상하면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 풀려면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1, 이게 안 되잖아. fx라고 했으니까 fx 이거 아니지. p랑 q 보낸 거 fx라고. 요거. 그럼 바꾼 요게 지금 요걸 fx가 든 거야. 그럼 여기에 요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q가 0보다 큰 거의 범위가 그럼 마이너스를 다 곱해버리면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곱해니까 0을 잘 거 아니야? 이거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다 이렇게 되네. 그쵸? 그러면 얘는 이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된 거 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요거 전개해가지고 요거 전개가 얘랑 개수 비교하면 p하고 q 값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쌤이 뭘 오해했냐면 처음 주어진 거 갖고 자꾸 하려고 했는데 처음 주어진 게 아니라 P만큼 이동하고 Q만큼 평행이동 한 걸 가지고서 지금 다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 부분 해석을 아까 그 승재가 읽어주면서 했는데 선생님 말귀 못 알아들었네 또. 아닙니다. 내가. 자, 그럼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요거 전개하면 요 2x고 마이너스 3x니까 두 개 다 하니까 마이너스 x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요 놈이 요 놈하고 같다는 거죠. 조금. 그쵸. 조금 또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q가 0을 샀다. 아 이거 전개해도 머리 아프겠는데? 좀 중요하죠. 얘를 요 형태로 바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을 하는 거야. 요거 갖고 이거의 절반, 요거의 반이니까 2분의 1 완전 제곱 하고 이거 빼줘야지. 빼기 4분의 1이 나오는데 그걸 없애야 되고 빼기 6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제 되네. p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니까 p의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만족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이건 얼마야? 4분의 24, 25네요. 그러면 q의 값은 이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4분의 25 4분의 12니까 1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정답이 맞네. p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고 q의 값은 4분의 13. 그렇죠? 이거 보니까 글자가 두 개씩 있는 거는 두 자릿수 아니면 부호까지 포함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됐죠? 그래요. 야, 여기서 지금 일본어 잘하거나 수학을 잘하거나 하는 사람들 무조건 합격이네. 딱 보니까 문제가 엄청 어렵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 뉘앙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그래도 좀 센스 있는 사람은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이 말인갑다 이 말인갑다 하다 보면 풀어지긴 하겠는데 문제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시간 내에 그걸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센스만 있어도 맞추겠네요. 자 17, 18, 19 세
세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잠깐 줄게요. 한번 풀어봐요. 17, 18, 19를. 이거 풀 시간 잠깐 줄게요. 계속 선생님 혼자 계속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도 또 오늘 2차 함수 관련된 거.
78, 19를 풀어보고 답 체크해 봤는데 지금 질문이 있거나 좀 어느 부분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 질문하시면 질문으로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3권에는 요게 지금 오늘 배운 게 직접 연결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3장이라는 단원에 보면 약간 부등식으로 약간 변형돼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이제 부등식과 관련된 걸로 나와 있는데 다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잡아서 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좀 이따가 하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면 그거 이어지는 거 다음 시간에 3권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이런 거 어떤 거 풀어도 좀 쉽지. 일본어에서 잘하는 것 같은 거. 요즘 오래 할게. 좀 불안해. 이해돼요? 혼자 풀어나가니까 겁이 나. 그래. 두려움도 없어. 혼자 풀어보라 했을 때 열심히 잘 그 주관식 풀이하듯이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서 그냥 틀리는 게 두렵거나 시켜볼까봐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펜을 못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연습이잖아요. 틀리면 어때? 해설지를 보고서라도 나는 이해하겠다라는 심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2차 함수에 대한 뭐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것도 난 못 외우겠어요 한다면 그거부터 이제 열심히 외우셔야 되고 수준이 문제 수준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그 기본에 충실해서 연습하면 될 정도의 문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일본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 그다음 계산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다. 그 잠깐 저 풀고 있는 동안 3권을 뭐 3장 제 3장에 그 보면 요런 게 있어요. 21번 문제. x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한 때 정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독립대가 이거 뭐야? 이런 어떻게 읽어야 돼?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21번 문제예요. 3장. 그죠? 3권에
3번 자체 3번. 그러면 얘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 이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이차함수 이렇게 되는데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 사이에. 그러면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게 꼭지점의 x좌표가 뭔지 먼저 찾아봐야 돼. 꼭지점의 x좌표를 공식 외운 대로 마이너스 2a,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a죠. 얘가 약분하면 이거 약분되니까 a지. 꼭지점의 x좌표가 a야. 그러면 이 0,2라는 이 범위 안에 a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0,2에 들어간다 하면 그림이 0하고 2가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겠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을까? a가 0,2 바깥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a인데 0,2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0,2 경우가 지금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이렇게 돼 있는데 0,2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 앞에서 풀었던 문제 마지막 풀인 거에 약간 버전업된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거가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범위를 구하라 이랬는데 이 범위에서 무조건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크려고 하면 이거의 가장 최소값인 얘가 얘 A를 넣었을 때 최소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0을 넣었을 때가 최소일 거고 그다음 이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2를 넣었을 때가 최소일 거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A가 0하고 2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죠? A가 0하고 2 사이에 들어갔을 때는 이 A를 넣었을 때의 최소값 이 식을 FA라고 하면 A를 넣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이게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0을 넣었을 때가 최소겠죠. F0을 넣었을 때 값 저기다 0을 넣어주면 A만 남죠. 그 A가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무슨 되지? A가 0보다 작다고 했는데 A가 0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왔어. 여기다가 X에다 0을 넣었더니 이게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되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2를 넣었을 때가 최소야. F에다 2를 넣어주는 거니까 X 자리에다 2를 넣어주면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 이게 최소값인데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값이 0하고 2 사이 범위에서는 크다는 거예요. 0보다. 이런 논리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4 마이너스 3A가 0보다 커. 그럼 넘어가니까 3A가 4보다 작고 A가 3분의 4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데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위 즉 A가 2보다 크다는 범위 내에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당 상황이 없죠. 2보다 큰 게 아니지. A가 3분의 3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결론은 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요 범위니까 이게 뭐냐면 0에서부터 A가 2 사이에 있을 때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얘인데 얘가 0보다 크면 된다 했으니까 요거의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범위 구하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어떻게 된다?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겠죠?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에서 4 빼버리니까 0이네. 아 이거 뭐 그게 아니네. 그래 공식 아니고 요 계산은 해야 되는 거네. 그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가 되고 넘어가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이렇게 되네. 그럼 A가 0하고 1 사이다. 근데 이 범위 내에서 풀었을 때 얘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A의 범위를 0하고 1 사이다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네. 21번의 답은 전체적으로 0하고 1 사이입니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네. 근데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체크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것만 해서 풀면 감점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만 됩니다. 이렇게 풀이를 다 적어줘야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자기가 체크한 것만, 답 나오는 것만 딱 체크하고 답 안 나오는 거는 안 적어버리면 그거 체크해. 마음속으로는 체크했는데 답안지 표현이 안 되는 건 틀리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쉬는 시간 할 사람 또 잠깐 쉬시고 내가 숙제 1일 테스트를 올려줄게요. 그래서 1일 테스트 조금 어렵게 냈으니까 본인들이 2차 함수 최대치수 관련된 문제를 줬으니까 한번 연습한다 생각하고 또 한번 풀어봅시다. 쉬는 시간에 풀고 싶은 사람 계속 풀어도 돼요.
네가 정리하는 거잖아. 이동이는 토요 쿠키즈랑 같이 자는 걸로 하지. 예? 토요 쿠키즈가 어떻게? 있잖아 이상한 걸 모습하는. 그래? 형이 그럼 아이패드 만져보세요. 미치겠는데. 아 영어도 안 나왔어. 영어는 그냥 쉬운 생각이 들어요. 저거를 다르고요. 여기 간사들이 있고. 자, 실시간 다른 사람들은 1일 테스트 올려놨는데 1일 테스트를 이제 푸시면서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이거 보면서 풀어도 좋고 2차 함수에서 2차라는 말이 있으면 y =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이 제곱차의 개수 a가 0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a가 0이 아니다 이러면 그냥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a가 0이 아니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돼. a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라는 말은 a가 0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0이 아니면 어쩌라고 아니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러면 머릿속에 이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돼서 꼭지점이 등장을 하고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해서 역시 꼭지점이 등장한다. 그랬을 때 이 꼭지점이 일종의 대칭축이 되고 이 대칭축에 따라서 얘가 완전히 되죠. 그래서 대칭축의 x좌표 얘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되죠.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의 분의 b다 암기해야 되고 대칭축도 x 이꼴 마이너스 2의 분의 b다 이렇게. 꼭지점이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만 외우면 되지. 그래서 그걸 넣어주는 거야.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풀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의 분리라고도 하고 근의 위치라고도 하죠. 근의 분리 문제. 이게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함수하고 방정식이라고 하면 근의 분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근 알파 베타하고 어떤 숫자 0과의 관계. 그러니까 두근이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 나올 때는 요 관계로 체크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두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걔가 숫자 어떤 p하고 관계 0이 아니라 특정 숫자 p하고의 관계일 때는 요 관계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요 숫자 0하고 관계일 때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 체크해야 돼. 판별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근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두근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하면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근의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이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이꼴까지 넣어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대칭축인 x는 마이너스 2a분의 p라는 게 얘가 지금 0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럼 0보다 이런 걸 체크해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특정 숫자 p가 나온다 그러면 두근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 따지는 게 알파 베타 더하고 곱하고가 아니라 함수값을 따져줘야 됩니다. 함수값이 뭐냐면 f에 p를 넣었을 때 값. 그럼 p를 넣었을 때 이 값이 0보다 크죠. 그래서 요거 따져주고, 그 다음에 대칭축. 대칭축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p, 얘가 p보다 크다. 뭐 이런 거 따져줘야 돼요. 세 번째 판별식 t가 역시 이것도 서로 다르란 말이 없으면 판별 t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공통 범위를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차함수에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요거하고 요 두 개인데 요거를 좀 잘 봐두고 공식 외워야 될 거 외우고 해야 됩니다. 왜 이차함수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뭐 수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잖아요.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치환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 치환을 해서 얘가 2차 함수 둔갑을 해요. 치환을 해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고, 이 치환을 하면 범위가 등장하죠. 그 범위 안에서 2차 함수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2차 함수 문제가 다 범위를 주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걸 연습시키는 거야, 미리.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함수, 수열 이런 거에 최대 최소 문제 나왔을 때 치환하면 범위가 등장하고 그 범위 내에서 풀어야 되니까 그냥 순수하게 2차 함수 풀 때도 범위를 꼭 생각하면서 풀어나가고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출제 의도를 좀 알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어요. 지금 1일 테스트 올려놓은 거 한번 풀어보세요. 20문제니까 잘하는 친구는 어려운 걸 먼저 풀고 체크하고 한 10문제밖에 못 풀까 여러분들 45분, 50분 안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12시 15분이니까 한 30분 안에 10문제 푼다 생각하고, 좀 자기가 약한 사람은 쉬운 거 10문제를 풀고, 좀 자기가 수학이 강한 사람은 어려운 거 10문제를 먼저 풀어서 좀 이따가 30분 뒤에 답 체크하게끔 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자, 5분 뒤에 답 올려드릴게요.